말소리 장애 스피치 사운드 디소더에 대한 이해와 진단. 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소리 장애 스피치 사운드 디소더에 대해 깊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아동의 말소리 장애와 관련된 진단적 특징, 관련된 부수적 특징, 발달 과정, 감별 진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말소리 장애란 무엇인가? 말소리 장애는 말소리, 즉 음소 소리를 구성하는 개별적인 소리를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하거나 말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상태입니다. 아동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음성학적 지식 소리를 어떻게 내야 하는지 이해하는 것과 좋은 기관, 턱, 혀, 입술 등을 조정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발음할 때 필요한 호흡과 발성을 조절하는 능력도 요구됩니다. 하지만 말소리 장애가 있는 아동은 음성학적 지식이나 조음 기관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의 발음은 명확하지 않거나 또렷하지 않으며 나이에 맞는 언어 발달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시로 4세 아동의 말은 대부분 이해할 수 있어야 하지만 2세 아동의 말은 50% 정도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소리 장애가 있는 아동은 그 나이에 비해 현저히 낮은 발음 명료도를 보이게 됩니다. 2. 진단적 특징. 말소리 장애는 여러 유형으로 나뉘며 크게 음성학적 장애와 조음 장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음성학적 장애 아동이 소리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조음 장애, 조음 기관, 턱, 혀, 입술 등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유형 모두 음성을 명확하게 내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장애가 신체적, 구조적, 신경학적 문제나 청력 손상과 관련이 없을 때 진단된다는 점입니다. 즉, 이러한 요소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발음 문제가 지속될 경우에만 말소리 장애로 진단됩니다. 3. 말소리 장애의 부수적 특징. 말소리 장애는 종종 다른 언어 장애와 동반됩니다. 특히 표현성 언어 장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명확히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흔히 함께 나타납니다. 또한 말소리 장애는 가족력을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가족 중 누군가가 말하기 또는 언어 발달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 자녀에게도 말소리 장애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 조음 기관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 아동은 말소리 외에도 씹기, 입을 다물고 있기, 코 풀기 등의 행동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말소리 장애 외에도 발달성 협응 장애와 같은 다른 운동 협응 문제가 동반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특정 유전적 요인에 따른 증후군, 22q 결손, FOXP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 말소리 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유전적 상태가 있을 경우 이를 진단 시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4. 발달과 경과. 발음 생성은 아동이 자라면서 점차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기술입니다. 아동은 보통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말소리를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발음하게 됩니다. 이 발달 과정은 표준화된 검사를 통해 그 아동이 어느 정도의 발음 명료도를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3세경에는 대부분의 발음을 명확하게 생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7세경에는 거의 모든 말소리를 정확하게 발음해야 합니다. 그러나 8세 이전까지는 일부 특히 늦은 팔소리들, 예를 들면 엘라, SG, TH, CH, DJH, GH 같은 소리들이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리들은 후기에 학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8세 이후에도 이 소리들을 명확히 발음하지 못하면 말소리 장애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발음 명료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언어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언어 치료를 통해 특정 음을 목표로 삼아 발음 연습을 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 말소리 장애를 가진 아동은 시간이 지나면서 치료의 반응을 잘 보이고 발음 문제가 개선됩니다. 그러나 언어 장애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에는 말소리 장애의 예후가 더 나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 학습 장애와도 연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감별 진단. 말소리 장애를 진단할 때는 다른 원인들을 배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청각 또는 기타 감각 손상, 청각 손상이나 난청은 비정상적인 말소리 생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청각 손상이 심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발음 문제가 지속될 경우에만 말소리 장애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 결함, 예를 들어 구개열과 같은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발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말소리 장애로 진단하지 않으며 구조적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구음곤란, 뇌성마비와 같은 신경학적 운동 장애로 인해 발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말소리 장애가 아닌 구음곤란으로 진단해야 합니다. 선택적 함구증, 불안장애로 인한 선택적 함구증, 도 발음 문제와 혼동될 수 있습니다. 선택적 함구증은 특정 환경에서만 말을 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말소리 장애 아동은 특정 환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모든 상황에서 발음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므로 구별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말소리 장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아동의 발음 문제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진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어 치료는 이러한 발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발음 명료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